네,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8월의 첫 거래일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홍선입니다. 자, 오늘 8월의 첫 거래일 이어서 조금은 그래도 기대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7월 마지막 거래일을 7월 한 달 동안 고생 많았다 하면서 급등시키면서 우리 시장 마감이 됐기 때문에 8월 혹시나 조금은 수익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쉽지 않습니다. 자, 마감 지금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5% 넘게 지금 하락하면서 6,200선까지 밀리는데 지수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5.36% 하락 6,241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7월 마지막 거래일에 18% 정도 지수가 오르면서 6,500선 단숨에 회복해줬고 6,600선 거의 턱 밑까지 갔었는데 오늘 353포인트 지금 하락하면서 6,20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전 10시 한 28분경에 코스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낙폭을 더 키웠고요. 그 수급이 코스닥으로 갔냐? 그것도 아닙니다.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2.45%.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쉽지 않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의견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금요일 날 급등해서 상한가 지수로는 거의 18% 정도 맞아요.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술적으로 볼 때 급등하고 나서 그 다음 날 3분의 1 정도를 3분의 1 이상을 반납하느냐. 급등 다음에 거꾸로는 이제 급락했을 때는 3분의 1 이상 반등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잣대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6% 정도 가까이 빠지는 거니까 뭐 대충 비슷하게 빠진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이제 판단을 여러 가지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장입니다. 뭐 개별적으로는 삼성 하이닉스 쪽이 수급이 그 빠지면서 딴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가는 듯 하다가도 그렇지가 않은 면도 있었어요. 네네. 왜냐면 아침에 그 섹터적으로는 변화기가 굉장히 셌고요. 하지만 그게 약간의 용두삼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약해졌고 삼성전기는 그래도 상한가 이후로 오늘도 강세를 보여서 이 두 가지 섹터만 좀 달았던 것 같고 코스피 내에서는요. 그리고 나머지 쪽은 그냥 코스닥 쪽에서의 개별적인 어떤 테마적인 트렌드로 가서 큰 뭉탱이가 섹터의 로테이션이다 이렇게 바라보기에도 조금은 약간 애매한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급등에 따른 반락을 예상은 했지만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좀 덜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가 덜 빠지는 거는 그렇게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바로 비교할 수는 없고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그 실적 발표되고 나서 어디입니까? 그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 아까는 좀 약해진 것 같은데 장중에 한때는 8% 10%까지 가다가 아까 마지막으로 한 5% 오르는 거 봤거든요. 걔네들도 실적이 약간 미스됐다고 제가 금년에 네. 말씀드렸는데 자사주라든지 다른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하고 다르게 올라간 거는 좀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저희도 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뒤에 좀 있긴 합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총평 들어봤고 자세한 얘기 또 추후에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죠. 이권희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역시 기대를 하면 기대에 반대로 움직인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또 물론 이제 그 주말 사이에 야간 선물이 한 5% 이상 빠졌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게 정확했던 거죠. 네. 그 이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론이랑 뭐 SK하이닉스, ADR 관련된 종목들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일부 좀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밀렸죠.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목요일날 급등 이후에 일부 조정이 나온 걸로 보이고, 근데 시간외에서는 좀 강했는데 장 끝나고 나서 시간외에서는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거를 받지 않고 급등에 따른 이제 뭐 3분의 1 토하기 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일단 뭐 특별한 이유가 나왔다라기보다는 뭐 수출 데이터가 나온 거 보면 약간 조금 뭐 6월보다는 좀 둔화됐죠. 반도체 수출액이 조금 줄어든 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 평가들은 아직 없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아직은 그냥 금요일 급반등에 이은 뭐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 외국인들도 보면 금요일날 하이닉스 산 물량의 한 절반 정도로 지금 파는 걸로 보이고 삼성전자는 거의 3분의 2 이상을 파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매도가 지금 선물, 현물 동시 순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이 오늘은 지수를 바로 들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명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직은 하락 추세에서 지금 벗어났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조금 더 안심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지수를 18% 올리고 하루에 이제 5% 빼고 이런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일단 좀 어지럽기는 합니다. 18% 올리고 5% 빼고. 근데 코스닥이 오늘은 대신에 좀 가준하했는데 이것도 좀 네. 시간 지나면서 센터장님 약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2% 지금 상승하는데. 항상 얘기하시피 네. 적당히 좀 빠져야지 이렇게 가는 것도 편안한데 뭐 예를 들어서 3~4% 이내 그렇게 빠지면 이쪽으로 좀 가는 것도 편한데 이쪽이 너무 많이 빠지면 또 가는 것도 약간 눈치를 볼 수 있겠고 섹터의 그 비중이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예, 하루에 한꺼번에 옮기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 그 펀드가 엄청 크다 그러면은 이 섹터가 작은데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만약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옮겼다면 말이죠. 개인이 샀다면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오늘 뭐 개인이 뭐 특별히 코스닥을 산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한 550억 원 정도 순매수가 550억 잡히는데, 정도인가요? 네, 기관도 잡히고요. 기관도 네, 잡히고 외국인은 네. 안 샀네. 그렇죠? 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아주 매시브 크게 가기에는 좀 이쪽 눈치를 같이 보면서 가는 것 같아요. 어디가 나을까, 저도 나을까. 오늘은 반락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시작을 했을 거니까 이게 하루 이틀 정도 더 가면은 그때는 좀 더 의미 있게 그쪽으로라도 가보자라는 생각들을 실행에 옮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오늘 하루 가지고는 아직은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추세를 뭐 이제는 코스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전자닉스가 웬만큼 빠져줘야 되는데 좀 낙폭이 커지니까 코스닥으로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다. 지금 센터장님은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닉스가 5% 넘어가니까 약해지죠, 다들. 낙폭이. 이렇게, 네. 낙폭이 이제 커지니까. 오늘은 하락도 약간 좀 기분 나쁘게 좀 빠졌어요. 어떻게 해요? 뒤로 갈수록? 이제 뭐 그런 흔히들 거예요? 이제 흐른다는 거죠. 이제 확 빠지는 것도 아니고 0.몇 %씩 계속 빠지는, 이제 그래서 이 선물 차트 보여드리면, 이게 아침에 조금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다가 몇 번 이제 시가보다 좀 넘게 뚫으려고 애를 좀 한 2번 쓰다가 이제 11시부터 포기하고 그냥 흘렀습니다. 쭉쭉 흘렀죠. 이제 이게 되게 잔잔하게 빠진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빠진 게 지금 여기서부터 한 삼성전자가 2~3% 정도에서 이렇게 해서 7~8%까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흘러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빠지는 게 사실은 기분이 더 안 좋아요. 그렇죠? 확 빠지거나 확 올라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녹아내리는 것처럼 볼 때마다 1%씩 빠져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밀렸기 때문에, 그럼 여전히 이제 추세 전환, 이게 모양이 예뻐지려면 여기서 그냥 21선을 바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한 방에 안 주겠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나는 니네들이 지금 당장 21선 뚫고 가는 걸 못 보겠어.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121선도 지금 일부러 뚫어버리는, 밑으로 이제 하회해 버리는 모습이 나왔고, 하이닉스는 그나마 121선 정도에까지만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죠. 모양 보시면 하이닉스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직 전환이 안 된 거라고 보고,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은 계속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공매도 청산 쇼커버링에 의해서 금요일날 급등했다라고 하면 다시 공매도를 치는 건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오늘 하루만 봐서 모르고 또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닉스가 이렇게까지 빠진다? 근데 또 사실 금요일에 이제 상한가도 가고 이랬던 걸 생각을 하면, 그래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한 범위인가 싶기는 하지만,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반도체 변한 거는 없어요? 오늘 뭐 새로 나온 부정적인 뭐 센티라든가 글쎄요. 펀더멘탈에 대한 특별히 얘기라든가 뉴스가 나온 것 없어요? 같지는 않고 리포트도 안 나올 것 같고, 미국의 빅테크들이 실적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금요일날 미국의 빅테크가 많이 올랐잖아요. 뭐가 올랐나?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올랐고, 특히 아마존도 15% 오르고. 그렇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평가가 좋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인 우리 그 알파벳도 얘네들도 성장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캐시플로우가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빠진 거 아니야? 그래서 알파벳이 하루에 다 말아 올려서 저번에 실적 나오면서 이젠 그 많이 빠졌던 거를 다 원복했어요. 그런 게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미국 쪽의 빅테크는 거기도 반도체는 좀 많이 안 좋았지만은 빅테크 쪽은 상당히 선전을 한 모양새이거든요. 그래서 모양새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그러면 반도체는 그 사이에 무슨 뉴스가 특별히 나왔느냐? 없는 것 같고 키옥시아 나온 전도인데 키옥시아 나온 게 뭐 특별히 뭐 임플리케이션은 없었던 거예요. 한 8%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 좀 낮았지만은 그 매출이 약간 이연된 게 있어서 거꾸로 다음 분기 전망은 오히려 30% 이상 QOQ로 높아서 그러니까 제안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뭐 다른 거 우리하고는 별 관계 없지만 여러 가지 그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바람에 주가는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키옥시아 임플리케이션이 샌디스크나 우리한테 왔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러면 딱히 없고 뭐 굳이 뭐 얘기하면 예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뭐 텍사스 주 무슨 이렇게 미국에 있는 주 중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각종 세제 혜택 같은 게 있는데 세제 혜택을 좀 축소 내지는 뭐 이렇게 아니면 재검토를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전에 한두 달 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 주는 그 텍스를 이렇게 면제해 주는 걸 없애기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텍사스주가 가장 중요한데 걔네가 이제 새로운 회기에서 이런 걸 논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폐지한다기보다는 여러 조건을 붙여가지고 뭐 현지 고용이랄까 아니면 다른 거를 좀 제대로 갖추고 오면은 뭐 텍스를 면제를 계속 해주고 이런 조건부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아마 회기가 27년도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임플리케이션은 없는데 그래도 센트적으로는 그런 거는 텍사스 주니까 안 좋았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의 블룸버그 발로 시장에 기사가 대한, 나온 게 있긴 했었죠. 네.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게 시장에 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는 네 확실하지 않은데 있었던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센터장님 다른 주에서 그러니까 아주 새롭다는 것이 뭐냐면 창신 메모리가 IPO로 오늘 상장했다. 그래서 창신 메모리 들어가는 DUV 장비가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번처럼 더 인포메이션 정보에 의해서 이제는 양산을 합니다라고 기사가 나오시 이건 새롭게 나온 뉴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온 뉴스는 아니지만 사실은 많은 관심이 없었으면 새롭게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뭐지? 텍사스주에서 그런 그러니까 4개 주는 벌써 철폐했고 텍사스주는 큰데 얘네들도 왜 그러지? 그거는 세수가 안 좋아서 그래요. 세수가 안 좋으니까 세수를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비슷한 거죠. 주가 캐시플로우가 안 좋으니까 너네 우리가 이제 그 세일즈 텍스 그 면제 줄 테니까 그 다른 여건들 제대로 갖추고 와. 안 그러면 우리가 다음 회기에서 이거를 검토할 수 있어. 검토할 거야. 이런 얘기가 블룸버그 발로 기사가 나온 거가 기사 자체는 그런 비슷한 거는 미국에서 현지에서 떠돌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아니면 그게 된 거는 새롭게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시장 마감가 지수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추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잠깐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여름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평소 대비해서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뜨거운 물도 여기 가득 받아놨는데요. 네, 일단 양해 말씀 구하고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5.12% 오늘 결국 하락하면서 6,257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338포인트 오늘 빼네요. 코스닥은요. 오늘 10시 반께 매수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선물이 그때는 뭐 6.4%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코스닥 결국에는 상승폭 좀 제한시키면서 2.4% 상승이고요. 737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5% 빠졌는데 사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 보면 450여 개,
20개 정도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했다. 오히려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다. 이것도 코스피에서의 좀 특징이고요. 코스닥에서는 1170개 상승, 470개 정도가 하락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개인이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이 파는 물량을 받아주는 흐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요 6조 넘게 매수를 해주고요. 외국인이 3조 넘게 매도, 4조 가까이 매도, 기관도 2조 6천억 원 매도 잡힙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2천억 원, 2,300억 원 정도 매도로 잡히네요. 달러원 환율 오늘 1,429원 기록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 분위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전자, 닉스 8%대 각각 하락을 하는 모습. 전기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했죠. 3%대 상승하면서 결국 마무리되고요. 현대차도 1%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그 밖에도 모비스도 강했습니다. 3.6% 상승. 그리고 두산 오늘 두산도 이슈가 좀 있었죠. SK 실트론 지분 관련된 이슈 속에서 5.8% 상승하는 흐름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APR 화장품주도 5%대 상승해줬고요. 현대 오토에버 4.9%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알테오젠 3%가량 상승, 에코프로 형제주는 하락했고요. 오늘 로봇주 강했습니다. 램보 로보틱스 비롯해서 로봇주 강했고요. 와, 여기 눈에 띄는 펩트론 상한가 같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비롯해서 소부장단에서도 강한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고 바이오 쪽도 강한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두 분께 자세한 얘기 여쭐게요. 대표님 수급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뭐 수급은 특별한 건 없고 외국인들이 오늘 2조 뭐 지금 이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선물은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9시 한 30분부터 9시 한 15분부터 그냥 계속 팔았어요. 계속 팔았고 3시 좀 넘어서부터 지금 다시 조금 걷어 올리고 있긴 한데 일단은 2조 2천억, 2조 한 3천억 가까이 팔았던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1조 7천억대까지 이제 왔고요. 이게 이제 종가 무렵이 얼마나 이제 또 동시효과에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올리면 평균적으로 또 이렇게 위로 올리는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이따가 4시 넘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현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만 한 6조 4천억 사고 오늘은 기관이 안 도와줬죠. 예,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오늘 보험이라든지 기타 금융, 은행을 제외하고는 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금융 투자도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따른 이게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기금도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을 좀 한 것 같고요. 200억대. 투신도 팔았다라는 건 아마 이거 투신도 연기금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자금이 가능성이 높다. 연기금도 이제 전술적인 매매를 하는 거죠. 많이 빠지면 사고 좀 올라오면 팔고 이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은 코스닥은 기관들이 좀 오늘 힘을 좀 내줬죠.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을 연기금이랑 투신이 샀다. 이게 오히려 이제 진짜로 코스닥을 살려고 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이쪽에서 기관들이 들어왔어요. 사모펀드 들어왔고 보험도 들어왔고 금융투자도 들어왔고 기관이 좀 주가 됐고 개인들이 좀 같이 사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데 개인들은 이 정도였고요. 기관이 급격하게 초반에 좀 팔다가 급격하게 계속 사는 9시 반부터 쭉 코스닥을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선물 수급은 계속해서 좀 시간 되면 여쭤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코스피에서 전자가 8.7%, 하이닉스 8.7%. 근데 아까 종합에서 보셨지만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어요. 이것도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대표님.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는 조금 슬로우해질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아주 급등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여기 24만 원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25만 원 넘어가면 속도가 빠르진 않을 걸로 보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서 레버리지 투자해가지고 돈 벌기보단 그러면 코스닥으로 가자. 이런 게 또 나왔을 수도 있죠. 그리고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코스닥이 빈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늘 특징적으로 바이오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바이오가 일단은 시장을 좀 잡아줬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는 좀 약했고요. 반도체 소부장은 그냥 종목에 따라 좀 차이가 좀 컸습니다. 예,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또 이제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로봇과 바이오가 좀 시장을 그 코스닥을 잡아주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이제 뭐 펩트론이 상한가를 가고 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가 낙폭과대 그다음에 ABL 바이오 이런 낙폭과대 종목들이 6% 9%씩 올라오고 알테오젠도 한 3% 2.9% 이렇게 올라오면서 좀 방어를 해준 걸로 보이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 대표사님이 맞아요. 말 실수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또 이게 SK 팜테코라고 해서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 펩트론 옆에 있는 공장인데 그쪽이 이제 일라이릴리의 그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원료 의약품 공장을 더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게 펩트론이랑 계속 연결되는 거 아니야? 이제 거기가 이게 호재가 나올 때마다 자꾸 얘기가 나와서 월 1회 관련된 주사제 관련돼서 여전히 펩트론과 유효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또 가는 모습이 나와서 스치기만 해도 상한가가 가는 이런 거는 이제 또 워낙 또 이게 펩트론이 근데 최근에 급락했잖아요. 예, 주가 상한가 갔는데도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한가 갔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그동안 여기 그 대표이사님 말 실수 때문에 빠졌던 부분 정도만 돌려놨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라이릴리 월 1회 비만 치료제 네, 관심이 또 커진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로 상한가 간 펩트론까지 짚어봤고요. 확실히 코스닥이 뭐 그 초반 대비해서는 약해졌어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확실히 오늘 강했습니다. 그냥 얼핏 봐도 빨간색 종목들 그리고 10% 이상 오른 종목들이 확실히 좀 많이 눈에 띄네요. 센터장님, 네, 또 어떤 부분 우리 짚어볼까요? 삼성전기. 네. 장 초반부터 코스피가 약했어도 강했는데 4% 상승. 낙폭 과대에 따른 연속이라 보고요. 전기. 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다른 거는 두 배 ETF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어갔다. 삼성 하이닉스가 빠진 것은 두 배 ETF 그 이슈가 없었으면은 상한가 가고 이렇게 빠지질 않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게 보통 이슈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그런 이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뉴스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기 자체적인 뉴스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튀기 전에가 30배 정도였었고 우리가 장중에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기 전에 89,000 죄송합니다. 89만 원인가? 예, 그렇게 갈 때가 아마 30배 이하 27배까지 밀렸는 걸로 기억하는데 역시나 그걸 말아 올리면서 이제는 30배 이상은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그 밸류에 부담이 느끼는 것이 딴 데랑 비교하기도 하지만 과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 30배 이하에서는 안 부담스럽고 이렇게 생각을 잡은 것 같아요. 방향성. 두 배 ETF 이슈도 없으니까 이거는 그 자체로 탄력이 붙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탄력적인 측면에서 밸류 비교가 아니고 있다라고 보면은 그 물량들이 여기 와서 한번 하겠다. 반도체나 이거나 마찬가지로 뭐 그 LTA 맺거나 아니면 수급 걔네들의 그 인더스트리 산업 자체 수급은 또 측정할 수 있는 게 무라따나 뭐 이비덴 통해서 측정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그러니까 목표하는 그 레인지만 잡으면 되니까 상대적으로는 아직 이게 탄력을 이용할 수 있는 섹터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게 좀 눈에 띄지 않나 싶고요. 같은 개념으로서 이제 변압기가 아침에 좀 많이 셌는데 효성중공 같은 거 잠깐 보시면은 이게 오래간만에 많이 튀다가 여기 보시면 튀다가 좀 막판에 좀 빠졌는데 얘네가 주가 보시면 이렇게 빠졌었어요. 470만 원까지 5월 초에 갔던 것이 200만 원을 깨졌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토막 이상이 났던 거예요 얼마 전에. 예. 그런데 마침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매출이 조금 적게 나왔다고 하지만 이거는 뭐 이제 그 이연된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 그 효성중공업 핵심은 중공업이잖아요. 건설이 아니고 중공업의 그 마진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다시 한번 불을 켜는데 주가는 너무 빠졌다. 이렇게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 썼는데 목표 주가가 일부 낮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그걸 낮출 수는 있다고 보여줘요. 왜냐면 목표 주가가 500만 원도 예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얼마인가 볼까요? 네, 아직도 500만 원이 있긴 있네요. 이거 좀 낮췄네. 470만 원짜리가 얼마 전에 낮췄고 어쨌든 이거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괴리가 벌어져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조정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좋아요 하면서도 목표 주가는 낮추는 이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효성중공업 쪽이 HD 현대일렉트릭보다는 조금 더 우세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더스트리가 그 미국이나 이런 쪽에 그 익스포저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진이 개선되는 그 폭이 효성중공업이 좀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지금 반토막 났으니까 밸류가 안 비싸다고 느끼겠죠.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 좀 조금 올랐지만 오르기 전에 PER이 이제 내년 기준으로는 20배. 그러니까 이게 30배, 40배 가던 주식이었는데 20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은 오늘 뭐 다른 얘기지만 이런 것도 기사가 있긴 있었죠. 볼까요? 여기 기사가 뭐 관련된 거예요? 이거 변압기 한국전력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망 구축 속도를 내기 위해서 무슨 기법 신기술, 신공법 도입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이런 건 사실 변압기 내수에 좋은 건데 LS 일렉트릭도 좋고 LS도 좋은 거죠. 전체적으로는 오늘 변압기가 한번 갈 때가 된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삼성하이닉스가 쉬면은 그거 알파를 먹을 수 있는 거를 소부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까 삼성전기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죠. 두 배 ETF 때문에 억누르지 않았는데 같이 망가진 거 이런 거가 한꺼번에 안 일어나고 눈치 보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변압기 관련된 오늘 전력 3인방이죠. 네, 다 올라간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도 3%대, LS일렉도 2% 가까이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도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사실 그 레버리지 2배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증시 긴급조치권 요 얘기도 사실 주말 동안에 좀 있었죠. 그쵸, 주말에 나오기는 네. 했었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이제 계속되면 봐서 2배를 뭐 1.5배라든가 뭐 이렇게 좀 검토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오면 효과가 있을까요?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예. 근데 지금 오늘도 보면 제가 막 뭘 찾아본 게 뭐냐면 네. 단일 종목 인버스 2배짜리 하이닉스 예, 이런 것들도 지금 오늘 거래가 1,900만 5,900만 주 예, 엄청나게 거래됐어요. 네, 그래서 일단 1,900만 주 거래됐네요. 오늘 1,900만 주 거래됐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작은데 뭐 한 140만 주 거래됐는데 여전히 이런 쪽으로 베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수익은 나셨겠지만 이제 인버스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차트 보여주시면 하이닉스 건데 이렇게 하다가 인버스. 한 방에 갔죠. 이게 몇 프로 빠진 거냐? 마이너스 59%. 왜냐하면 상한가를 59.95 그죠? 빠졌고요. 오늘 또 23%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상품들이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조금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죠. 당분간. 오늘도 계속 고민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도 상한가를 아무리 뭐 상한가 근처를 가고 뭐 상한가를 갔다 한들 이렇게 빠지는 게 맞아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선물과 미국의 야간 선물의 방향이 달라진 걸 처음 봤습니다. 오전까지 갔다가 갑자기 우리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거기는 계속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예. 거기에 또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된 얘기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일본이 한 3% 정도까지 4% 좀 근처까지 빠졌다가 오히려 이제 아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쭉 나왔는데 그때 우리는 더 빠졌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빠진 원인은 우리 이제 오늘은 다른 종목이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쵸. 지수가. 네. 네, 8% 7%씩 빠졌으니까 지수가 5% 빠진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관련주들도 있잖아요. 생명, 물산, 뭐 스퀘어 이런 종목들이 다 빠진 거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아직도 우리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별 영향을 안 줬다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거밖에 없죠 지금. 이유가 이렇게 변동성이 클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오늘 한 3%, 4% 조정은 뭐 이해가 되는데 8%까지 조정이 나온 거는 여전히 해결 못한 숙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5배가 아니라 1.1배 뭐 이런 얘기도 아니 뭐 그럴 거면 아예 없애버리지 뭐 그거를 뭐 1.1. 그러니까 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애버려라. 예, 근데 없애버리는 거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예. 그 프로세스가 사람 다 불러 모으고 무슨 몇 분의 1 동의 받고 어렵죠. 그게 어려우니까 저절로 고사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고사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다. 제가 그 찬성하고 안 찬성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석을 했죠. 예. 왜냐하면 1.1배가 뭐냐, 이 의미가 뭐냐, 뭐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 전기에 가서 그거 치기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사람도 생기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뉴스 계속해서 좀 나오는 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또 특징적인 부분들 보죠. 오늘 그래도 특징적으로 짚을 만한 그 섹터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님 말씀처럼 전자닉스가 8%씩 빠져서 지금 지수가 5% 이렇게 빠진 거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코스피에서도 굉장히 대등하거든요. 업종 좀 볼게요. 아까 뭐 전력 쪽, 변압기 쪽 짚어주셨고 대표님도 대표님 목이 안 좋으시군요. 대표님도 로봇 쪽도 네. 오늘 엄청 갔잖아요. 요거는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 중국 규제 때문에 올라온 거죠. 이거 근데 미국의- 새로운 소식이 아니긴 한데. 네, 그죠? 새로운 소식은 아닌데 네. 살아있는 소식이죠. 아, 그리고 반영을 반영 한번 시켜 보려다가 무너졌죠.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산을 이제 규제한다. 아, 새롭지 않아도 네. 이 마일리지 적립해 놓은 것처럼 적립해 놓으면 한 번은 튀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그 이슈로 다시 한번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뭐 HL 만도 큰 종목은 HL 만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이 좋았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단에서는 원익홀딩스라는 이제 예전에 아마 메타랑 로봇 팔 연구한다 그래서 올라갔던 원익 로보틱스 갖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무섭게 올라갔었습니다. 예전에 2,000원 하던 게 5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다가 지금 14,000원을 깼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했을 텐데 이런 종목이 또 이제 급등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여전히 이제 RX 팀에 대한 기대감 있죠. 6.4%. 로보티즈도 오늘은 많이 올랐습니다. 로보티즈. 예. 그다음에 뭐 현대차는 사실은 좀 약했고요. 생각보다 1%대 40만 원 일시로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좀 사고 있다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현대 오토에버가 오히려 좀 많이 올라갔죠. 네, 한 5% 정도 올랐고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같이 화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안 보여주셨나요? 네네. 현대모비스, 뭐야? 그다음에 HL 만도 예, 이런 회사들이 오늘은 조금 강한 흐름 대형주 중에서 이렇게 보였고요. 중소형주 단에서는 원익홀딩스가 아마 대장 역할을 좀 한 걸로 보이고 또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로보티즈도 17% 가까이 반등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분위기는 로봇 규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이거를 미국이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유지할 거냐 아니냐. 9월 달에 시진핑이랑 만나니까 그 전에 뭔가 협상 카드로 만든 거냐. 그거에 대한 의문은 아직 있습니다만 보안까지 아마 묶는다라고 하면 이게 약간 좀 이게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산업용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군이랑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전략 국방 네네, 쪽으로 네. 전략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또 괜히 이게 또 나중에 풀어줄까봐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즐길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단발성이겠지만 그래도 주가에서는 좀 반등의 빌미를 좀 만들어줘서 한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이런 게 좀 먹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 쪽 하면은 최근에 그런 얘기 잘 안 했지만 실적하고는 이제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실적 시즌 뭐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습니까? 네. 주요 종목들은 끝났고, 네. 네, 그러니까 실적 시즌 원래 끝날 때 바이오랑 로봇은 보내는 거예요. 오늘 바이오가 올라온 것도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적 시즌 이제 뭐 거의 마무리돼 가니까 이제 꿈과 희망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럼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그 이번 달에 그 중국의 유니트리 상장 네.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상장했어요. 정확하게 날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8월 한 20일 전후가 될 것 같다고 지금 네 얘기는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뭐 창신 메모리 상장할 때 거기로 수급 쏠림이 있을까 뭐 이랬던 것처럼 로봇도 혹시 뭐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센터장님 어때요? 그거랑 정도 우리는 사이즈가 이렇게- 관계 없는데 우리가. 관계 네. 없어요? 같은 로봇 주니까 저는 또 걔네가 사실 영향이 밸류를 있을까? 좋게 받으면 우리도 밸류를 좋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이 창신 메모리하고는 다르죠. 우리 경제하는 거는. 여기는 경쟁이 아니다 보니 네. 여기는 경쟁이라기보다는 또 시장도 아직 작고, 그런 의미는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뭐 그 악영향을 수급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정도 사이즈가 크지도 않을 거고, 크지도 않아요. 예. 그렇게 몇백 조 되는 게 아니고. 예, 창신 메모리 정도 사이즈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네. 반도체 섹터를 창신 메모리 그 이슈 때 우리가 봤던 걸로 로봇을 같이 볼 만한 그런 건 로봇은 아니다. 아직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거기도 성장 여기도 성장이잖아요 지금. 예.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유니트리가 엔비디아에서 인정받을 정도니까 괜찮죠. 그쵸. 예, 예. 그래서 그렇다고 또 아틀라스랑 또 대적하기엔 또 아직은 아닌 거. 걔네가 밸류를 잘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오히려. 예상되는 게 상장되면은 10조, 20조 안 되거든요. 올라가서 튀면은 20조 될지 모르지만 이게 뭐 100조 이렇게 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몇십 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임팩트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밸류 잘 받으면 우리도 오히려 밸류가 뭐야? 뭐 이렇게 비교할 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 예전에 우리 2차 전지 처음 움직일 때 중국 시장 보고 움직였어요. 그런 면도 있지. 예, 그 약간 비슷한 경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되면 우리도 그래서 따라갈 수도 좋은 있고. 예.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오, 알겠습니다. 아까 삼성 전기 짚어주시면서 그럼 오늘 기판주가 좀 강했던 것들 좀 보여서 대표님 요것도 한번 짚어주실 만한 부분 있을까요? 기판주. 기판은 뭐 지금 워낙 낙폭이 과다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건데 근데 낙폭 과대는 거의 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근데 여기는 기판은 더 그랬어요. 유난히. 더 빨랐습니다. 속도가. 아, 예. 그러니까 속도가 좀 잘 버티다가 6월 1일 날 빠지기 시작한 게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반토막보다 더 빠졌거든요. 19만 8천 원에서 7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근데 오늘 근데 대덕전자는 상한가 이후에 좀 약했고 오히려 심택이 조금 강한 흐름을 좀 보였다. 심택이 한 5%, 5.6% 정도 올랐고 심택도 여기는 또 잘 버티다가 7월달에 빠졌어요. 이게 그 폭포죠. 이 정도면 거의 그 스위스에 있는 폭포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사실은 뭐 갖고 계신 분들은 황당했죠. 여기서부터 그냥 7월 1일부터 약간 수영장에 있는 그 미끄럼틀처럼 중간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근데 이제 반등 나오고 이제 어디까지 반등 나와서 쉴 거냐 이게 거기가 이제 문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심택도 그렇고 대덕전자도 그렇고 다 그렇죠. 예. 밸류가 싸진 영역이 온 건데 뭐 가장 싼 거는 코리아 서킷이 가장 싼데 거기는 계속 샀기 때문에 지금 내년 기준으로 10배가 안 되는데 얘네는 실적이 발표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겁니다. 실적 자체가. 근데 또 하이닉스가 얘기할 때
소캠은 생각보다 좋다고 얘기를 그쵸.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TLB 심택은 괜찮을 거고. TLB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 하이닉스가 얘기한 그런 것이 나중에 발현될지도 모르죠.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완전히 그 아까 퍼포스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의 무슨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로 빠진 거잖아요. 대덕전자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또 뭐 신태, 예, 얘네들도 예전에 20몇 배 가던 게 이젠 10배 초중반이에요. 내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밸류를 믿으면은 사실은 많이 빠진 거죠. 예. 그러니까 낙폭 과대에 따른 모멘텀을 받을 때 삼성전기를 보면서 또 상대적으로 싼 주식을 또 가려는 수급이 있으면 가는 거고 수급이 없으면은 가다 말다 이러는 거고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짚어주실 거 있어요? 제가 좀 질문 드려도 돼요? 두산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SK하고 SK 실트론 지분 31일이었죠? 네. 2조 3천억 원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두산 오늘 좀 올라갔고요. SK 같은 경우가 하락으로 반응을 또 했죠. 오늘 6%대 하락했는데 이 이슈는 그러니까 두산한테는 좋은 거고 SK한테는 좀 그렇죠. 빠진 예, 이슈인 거예요. 예. 어떻게 봐야 돼요? 투사는 네. 이제 이게 근데 좀 헷갈리는 것이 네.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SK 그거 봤는데 이게 최태원 회장님 지분은 아직 인수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최태원 회장님의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가 넘어가면은 인수한다고 하던데요. 네? 인수한대요. 네. 아, 궁극적으로는 100% 인수를 하는데 그 인수하면은 이번에 준 가격이 이제 2조 3천억, 그게 70몇 % 지분이잖아요. 최태원 회장님이 그거를 넘겨서 하게 되면 최태원 회장님 돈 들어오는 게 그게 9천억이거든요.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무슨 돈으로 딱 떨어지죠? 거기랑 일자리랑 비슷해지죠. 네. 근데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 뭐 이런 거 좀 붙여서 받으려고 하긴. 근데 이게 그거 9천 몇백 원 받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딜도 왜 어떤 일이냐면은 팔고 나서 나중에 일정한 에비타를 몇 년 동안 이익을 많이 내잖아요. 그럼 초과되는 이익의 30년까지 네, 초과되는 이익의 40%를 SK가 가져갑니다. 더 줘야 돼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 싸게 사는 대신에 나중에 이익이 많이 나면 일정 부분을 나눠 갖기로 한 거죠 SK랑. 예, 그래서 SK한테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고 두산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괜찮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두산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어차피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예, 아니니까. 벌어서 줄 수 있는 네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 윈윈인 스킨십이 계약이다. 네. 윈윈이다 그 서로에게.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두산과 SK 주가 흐름은 갈리기는 했네요. 그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빠졌겠죠. 예. 두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뭔가 조금 더 계열화라고 할까요? 뭔가 좀 더 체계를 갖췄다 이런 쪽으로도 좀 평가를 받는 걸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쪽의 사업에 관심이 많은 거죠. 앞으로 향후 두산이 원래 제일 잘하던 게 중공업, 그 다음에 예전에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원래 상점에서부터 시작했던 상점. 유통부터 시작했었거든요. 두산이 원래.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른 기업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창업주의 마인드대로 좋은 회사는 빨리 팔고, 예, 좋은 회사는 팔고요. 예, 또 좋아질 회사를 사죠. 아 예, 네. 네, 좋게 만들어서 그 좋은 회사는 팔고 레미네이트가. 좋아질 회사를 그 걸레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내가 안 좋으면 남한테도 안 좋은 거다. 그런 걸 팔면 안 된다. 창업주의 마인드가 그래서 그런지 회사가 좋아지는 회사를 주로 많이 팝니다. 예. 그리고 또 잘 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인수합병을 좀 잘하는 회사니까 물론 이제 고생을 좀 하겠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좋아지고 나서 현대건설기에 매각을 했죠. 예. 아까 그 두산 그 SK 실트론이 그 본업으로 가진 영업이익이 보통 한 2천 몇백억 나와요. 2, 3천억. 작년에 2천 몇백억 돈을 벌었어. SK 실트론. 그래서 얘네가 앞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3천억, 4천억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순위로 따지면 한 2천 몇백억은 맞아요. 그냥 지키는 건데 이런 회사는 그 그 웨이퍼인데 한 20배 줘요. 걔네 인곳 만들어서 웨이퍼 만들어내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20배 주면은 4조 나와요 가치가. 그 20배 주면 4조면은 두산의 가치에
얼마 정도 되면 4조면 한 4조 디스카운트 하더라도 한 최소한 2, 3조는 붙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10% 이상 붙는 장이 좋았으면은 이게 불확실성 끝났다라서 10% 정도 갔을지도 몰라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오르는 거는 뭐 그렇게 그걸로 발로만 오르기에는 좀 장이 애매해서 덜 올랐다. 예전에 그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그런 걸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힘이 없어 보이나 봐요. 힘 좀 힘이요? 내면서 힘 8월 첫 번째 거래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사실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힘이 사실 안 난다 할 수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승 종목 수랑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의외로 지수가 5% 빠지는데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이 빠진 종목들에도 좀 매수기가 쏠렸다, 그러니까 퍼졌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 오랜만에 통신 장비주가 좀 오른 게 제 눈에 또 띄더라고요. 그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그 통신 장비 괜찮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뭐 10% 이상, 에이스테크, 인텔리안테크, 빛과전자 뭐 이런 우리 광통신 얘기할 때 엄청 많이 언급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솔리드 이런 애들 좀 오랜만에 오늘 눈에 띄는 것 같아서요. 예. 일단은 광통신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사실 성호전자가 움직였어야 되는데 성호전자도 조금 움직였네요. 이것 따라 움직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통신 장비주들은 7월 수출입 데이터 보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7월 수출입 데이터에서 통신 장비가 연간대로 한 30% 이상 성장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7월 수출입 데이터 한번 다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텐데 산업통상자원부 들어가셔서 예, 보면 아주 PPT 잘 만들어 자료 잘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거기 보면은 이제 통신 장비 섹터 우리나라가 주력 업종이 22개인가 뭐 그런데 그 중에 21개인가가 다 지금 실적이 좋아요. 줄 데이터가. 통신 장비도 아마 그 이슈로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김홍식 애널리스트인가요? 대표적인. 네, 그 통신 장비 하나투자증권에 계신 분. 그분이 얘기하신 멘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자기가 미국 때문에 미국에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추천을 했는데 이제 그 의견을 냈는데 추천이 아니죠. 그분은 이제 의견을 냈는데 목표가 상향을 냈는데 갔다가 오히려 그 이슈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다시 도로 제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진행은 안 되고 있다. 그 얘기는 조만간에 이제 통신 장비 쪽도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데이터까지 보고 나서 통신 장비주가 좀 생각보다 뭐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KMW가 됐든 뭐 RFHRC가 됐든 솔리드가 됐든 오이솔루션이 됐든 뭐 이제 HFR 이런 회사들이 개별 이슈도 있고 통신 장비 이슈도 같이 있거든요. 주파수 경매 관련돼서. 그러면 일단 지금은 좀 유심히 보시고 포트에 한 5% 정도는 어떻게 한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시도해 보셔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리는. 진짜 많이 빠졌네요. 이게 산을 그렸다니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다 보면 이렇게 이게 약간 삼방산 같죠. 제주도의 삼방산 가보신 분 아실 텐데 삼방산에 보면 이렇게 경사가 사람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급하죠 이렇게. 예. 진짜 삼방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빠져.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갔다 왔습니다 그냥. 네. 그렇죠. 애들이 다 돌싱이 됐어 이제. 광통신이 그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AXT라는 종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한 30% 가량. CPO 관련돼서. 네. 그래서 뭐 AI 데이터 센터용 인듐 인화물이라는 게 있는데 좀 어려워요. 어쨌든 요 물질 수요가 폭증해서 호실적이 났다고 하는데 요게 또 광통신하고 좀 뭐 연결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시장에서 일부 있네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 광통신주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다. CPO 패키징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대한광통신 이런 게 올라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한 8% 정도 반등 나왔네요. 이것도
테마니까 뭐 테마는 또 테마대로 예. 잘 접근해 보시면 되죠. 그 광통신령 아까 AST 말씀하신 거는 그랬어요. 네. AST 맞죠? 맞을까? AXT. 네. AT 맞죠. 걔네는 광통신에 그 해당 인화인듐이라는 그 원재료 반도체 소재 화합물 반도체 소재업종. 인디움이라는 게 그 반도체 3족, 5족 이런 그 화합물 원소에서 그거거든요. 이거를 아마 하는 핵심 소재 만드는 회사. 네네. 그러니까 소재를 만들으니까 이 수요가 좋아서 올라간 것도 있고 이 인디움 이 기반에 광소자 자체의 중요성이 있어서 이게 관련되는 게 우리나라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있으면 그것도 다이렉트로 연계되는데 있지 않고 옆으로 벌려져 있으면 사실은 관계는 별로 없을 수도 있는 테마로 이제 테마로. 알겠습니다. 또 봐주실 거 있어요, 대표님? 일단 네. 10분이 돼서 선물 수급 좀 볼까요? 그 부분 기다리시는 분들도. 예, 내일도 안 있어요. 좋을 것 같다라는 신호를 줬네요. 아 그래요? 반등을 조금 해주는 줄 알았더니 바로 거기서 예, 지금 여기에서 1조 한 7천억 정도 매도였다가 3조 8천억 거의 막판에 2조를 더 팔았습니다. 예, 그거를 그러니까 기관이 그대로 고스란히 받았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개인은 뉴트럴일 거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싸움이었는데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던졌다. 근데 그 물량을 기관이 받았는데 기관이 받아서 내일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의 매도 포지션을 늘렸다는 부분은 내일 시장도 녹록치 않을 거다라는 신호를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꼭 맞진 않죠? 라는 근데 네, 질문을 드리고 거의 싶네요. 거의 한 80% 맞아요. 예. 그래요? 예. 에이, 그 규모가 몇 천억이어도 맞는데 조단이니까. 3조 8천억이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예. 왜 이렇게 팔았대요? 막판에. 제가 외국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그냥 저도 한국인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그냥 예, 일단 뭐 던져봤네요. 빨리 올리는 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아니 지난 7월 마지막 거래일에 8조 넘게 들어오고 그 전날인가 들어온 것까지 합하면 한 10조 이틀 동안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거 의미 있다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빨리 올릴 마음이 없다. 이건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뭐 예, 네. 뭐 속도 조절하겠다는 의지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눌렀다 가는 게 본인들한테 이익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니까 누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네. 수급적으로 센터장님도 수급 뭐 우리가 의견 있으세요? 그 네. 많은 게 노출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외국인 헤지펀드라든지 그 큰 손들의 거기에 갇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걔네들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고 싶은 대로 흔들는 거지. 우리가 어떤 포지션이고 매일매일 어떻게 건드리면 누가 확 해갖고 손절매할 수밖에 없고 이걸 다 알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량상으로 그 금액상으로 대충 보면은 지금 7월 28, 29일 날 우리 폭락했을 때 매수했던 수량 정도 던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익 좋게 보면 이거에 대한 뭐 차익 실현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좀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없네요. 며칠 들어오고 그걸 또 금방 그러게요. 차익 실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잡히고 사실은 이게 환율하고도 좀 궁금한 게 환율이 많이 안정이 그래도 비교적 돼가는 국면이잖아요. 많이 안정이 아니라 엄청 빨리 그러니까요.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런 구간이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정상적이죠. 제 궁금증이 그거예요. 예, 정상적인데 또 이 속도도 너무 빨라요. 우리 뭐든지 빠른 거예요? 빠르죠. 예, 이게 너무 빠르니까 외국인들이 그 자금 집행하려면 뭔가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뭐 계획 세우기도 전에 야 한국 비중 좀 투자해 볼까 그러는데 계속 빠지죠. 추세를 잡고 분석을 하고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몸이 무거운 큰 사람들은 불안하죠. 그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다시 갑자기 1495도 튀면 어떡해.
지금 빠진 것이 진짜 순수하게 빠질 만해서 그 정도로 이 속도로 빠지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또 왔다 갔다 하면은 딱 한 달 사이에 130원이 빠졌어요. 그럼 그 8% 아무도 예상 못한 건 주가만 내려가는 예상 못한 게 아니고 이 정도 속도를 예상 못했잖아요. 물론 그쵸, 하이닉스 뭐 ADR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불안정, 변동이 심한 것이 걔네들도 불안하죠.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그러면서 본인들이 또 불안감을 더 조정시키고 조성시키는 거는 아주 쉽지. 네. 글로만 적어도 돈만 조금 풀어도 푸는 게 아니고 갖다 밀어도 다 나가 떨어지니까. 걔네들 재미 들은 것 같아. 네. 걔네 입장에서. 아니 그래서 여기 우리 채팅창에도 완전 외국인 놀이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오늘도 사실 외국인 그 매도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만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개인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게 참 언제까지 이렇게 또 자금이 예, 기관이 커지려면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이제 더 큰 자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 개인이 언제까지 받아줄 수 있을까도 모르겠고. 그렇죠. 처음에 네. 예탁금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그래도 한 109조 정도 됩니다. 그냥 더 이상 안 빠지나요? 예,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에 트리거가 돼. 왜냐하면 이게 104조? 주식 이렇게 빠지기 네. 전에도 항상 그 얘기가 있었고 6월 말, 6월 달에 아직 그렇게 위기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눈에 하기 전에는 이게 백조가 혹시 깨지면은 걱정이 백조 깨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주식이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 단순히 주식이 빠지더라도 이게 한 3개월 동안 천천히 빠지는 거하고 이렇게 급락하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100조 이하 빠졌을 경우에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어떤 모티브가 있을까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될까라고 하면은 외국인이 바라는 한국의 주식하고 똑같아요. 개인들도 이제 학을 쳐서 나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게 되면은 다음에 여기 받쳐주는 세력이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나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한 것들이 뭐 이 두 배 ETF를 쪼여서 그렇게 자정 작업 내지는 이렇게 하면서 건전화시킨다는 과정 속에서 저절로 천천히 나가는데 뭐 되는 게 아니고 그나마 난데 그렇지 않고 여러 섞여서 이제는 변동이면은 이 자금이 나중에 받쳐주는 세력이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물론 그쯤 돼서 외국인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탁탁탁 편하게 올라가기는 단순히 두 배 ETF가 뭐 1.5배를 했다, 1.2배를 했다 이거 아니고도 자금적인 측면에서도 이 고민은 기관 투자가들이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맡기지 않으면 집행할 돈이 없는 거고 국민연금은 8천 되면 팔려고 아니면 전술적으로는 언제든지 팔라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수급이 이건 뒤틀린 건 아니고 수급이 조금 계속 불편한 거죠. 네, 불편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팔아버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지친다라는 표현이 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개인- 아래 위로에. 네. 그리고 네. 개인들의 매수도 뭐 한 지금 4조 6천억 정도 나오긴 했는데 그 공격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받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받치고 산다는 게 어떤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밑에다가 대놓고 사는 거죠. 아. 예, 싸게 살려고. 아예 안 될 거를 예측했는데 돼버린 거야. 예. 5개 걸어놨는데 2개가 돼. 아예 밑에 걸어놨는데 사뒀어 예. 이런 거. 삼성전자 설마 7% 빠지겠어? 그러고 대놨는데 여기에 뭐 사주겠어? 걸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5%부터 걸어놨는데 예. 10개 걸어놨는데 2개, 3개가 체결되면서 기분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뭐 이러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거지. 그렇죠. 아주 적극적인 정말 사야지 이런 매수가 그러니까 한참 좋을 때는 위로 이제 빨간불 들어오고 막 할 때 막 위로 막 사서 그렇죠. 올리잖아요. 이제 지금 오늘 같은 장은 사서 올리는 장이 아니라 받치는 장인데 예, 이제 이게 우리 가만히 예전에 생각해 보면 항상 올라갈 때 그 잘 올라갈 때 보면 이렇게 빠질 때 개인들이 사면 그 다음날 올라가고 또 그다음 개인들이 팔면 외국인들이 좀 사고 이게 치고받고가 이렇게 되면서 돈이 올라가거든요. 있으니까 네. 자금이 될 때는 그게 말이야. 예. 근데 지금 그런 게 안 되니까. 나올 거냐 예, 이런 거죠. 예. 유동성에 어떤 예전 같음이 없는 것도 힘이 좀 있고 없는 거죠, 힘도 힘이. 없고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좀
많이 달려 있는데 그것도 연속적으로 나오질 않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가장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고 저 광고하긴 해야 되는데 엔캐리 얘기를 또 해주시는데 그 주말 사이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 네, 일본, 뭐 엔화 방어 트럼프 대통령이 엔화 방어 지원은 우정의 표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네. 이제 그 트리거는 네. 미국 국채 선물이 4.7% 간 게 문제인 거예요. 10년물이 그다음에 30년물 5.2%인가요? 뭐 넘어가면서 그러면 우리 금리를 올리는 주범이 누구야?라고 찾아봤겠죠. 일본계 창구가 나온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럼 니네 환율 방어 때문에 판다고 그러는데 미국 국채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환율이 계속 그러니까 엔화가 너무 약해지니까 물가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엔화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 국채를 팔아서 그거를 달러를 엔화로 바꾸면 올라가겠죠. 예, 그렇게 방어를 하려고 계속 판 거예요. 그것도 확 팔지도 못하고 찔끔찔끔 팔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채권 자경단 얘기도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 근데 범인은 일본이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든 아니든 뭐 다른 세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 정부에서 그럼 그 채권을 갖고 와 내가 담보로 돈을 줄게 차라리.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엔화 약세를 강세를 용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공식적으로 이제 밝힌 거는 한 20몇 년 만에 처음이라 그래요. 네. 25년 만인가?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한테 나쁜 건 없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원화가 강세된 게 지금 우리가 엔화랑 갖고 자꾸 묶여서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원화도 오늘 떨어져서 환율이 1,430원대 장중에는 1,420원대도 20원대. 갔었는데 네, 30원대에 있고요. 네, 엔달러도 지금 1,563엔 이랬다가 지금 1,603엔 이랬다 163엔 이랬다가 164엔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지금 156엔까지 빠진 거니까 네, 많이 좀 빠졌죠. 근데 이게 당장의 얘기는 아닌데 그럼 그래서 일본이 이 정도면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네. 그게 엔화가 강해져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 자금은 금리를 보고 움직이지 이 환율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아직 그대로인데 뭐 그런 걸 보면 여전히 아직은 NK 트레이드까지 얘기하는 건 조금 오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시장 발작 딱 2년 전에 진짜 8월 초에 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약간 뭐 당장의 얘기는 아니어도 엔화 움직임도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8% 갔다가 5% 갔다 했는데 맞아요. 실적이 사실은 미스된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미뤄져서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긴 했지만 그러니까 2년 됐다 그랬죠. 그렇죠. 예. 걔네가 PER이 가이던스 준 것처럼 성장을 안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PER이 5배밖에 안 되거든요. 걔네들도 많이 빠졌어요. 예. 성장을 회사가 얘기한 정도로 어느 정도 하면은 PER이 4배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오늘 올랐으니까 한 4배, 4배 후반, 4배 중반, 아니 그렇죠. 4.5배에서 5배 사이인 것 같은데, 엄청 싸네.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평가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실적에 대해서 또는 전망에 대해서도 평가가 달라요. 무슨 전망을 그렇게 어그레시브 공격적으로 하냐. 불확실성이 있는데 하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해서 일본도 또 키옥시아를 바라보는 반도체 에너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얘네들은 주주하는. 그렇지 주주환원을 했잖아요. 스탁 스플릿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이제 안달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안달이 난다는 게 또 나쁜 뜻이 아니고 여기 기사가 이게 나온 게 있네요. 그 액트라고 해가지고 소액 주주 플랫폼이라는 액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행동한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45조 5천억 자사주 사라. 삼성전자한테 자사주 매입 소각을 요구하는 주주 서한을 보냈다라는 게 이게 아까 기사에 몇입니까? 3시에 나온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엊그저께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될 때 그 주주 환원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하는 것처럼 아쉬운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공모하고 나서
그 종료되는 거 주중하는 동안 얘기할 수 있는 날짜가 8월 4일 미국 시간으로 8월 4일입니다. 누가 이걸 보내주더라고. 내일 모레네요. 우리나라 시간은 8월 5일인 게 되나요? 그러네요. 그래서 모레네요. 뭐 이런 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회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래도 좀 해라 이거죠. 뭐 입 아픈데 오죽했으면 이런 것이 막 돌고 돌 거야. 그렇죠. 시장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기업에. 저기는 5% 오르고 우리는 물론 상한가였지만 8% 빠지고 우리는 더 싼데. 그러니까 단순히 반도체 이슈로 따지는 게 아닌 거는 확실하거든요. 어느 정도 빠졌냐고 보면은 이거 참 보실래요? 아 이거 안 좋은 얘기인데서 이런 얘기 해서 참 거시기 한데 그래도 한 좀 1분 현실을- 안에만 부탁드려요. 아, 센터장님. 그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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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가가 보면은 요거 볼게요. 네. 그 우리 이게 금요일 날 주가였는데 네. 우리가 오늘 맞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5월 19일이 뭐냐면 두 배 ETF가 나오기 이전에 그렇죠. 그때 주가보다 지금 8% 10% 빠진 겁니다. 근데 얘네는 5월 19일 주가 대비했을 때 마이크론 오늘 맞았다 그랬잖아요. 마이크론 18% 올라 있는 상태예요. 이 괴리는 얼마냐? 25% 이상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슈 반도체 컨선이 다른 거죠. 이게 뭔가라고 되짚으면은 우리가 지금 비정상적인 게 그냥 정상화 되더라도 반도체 그 컨선은 계속 있는다 치더라도 15% 20% 가까이 올라도 마이크론보다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도 포함해서 키옥시아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예전에는 그 여유 부렸다고 하면은 이유가 됐는데 이제는 그럴 단계는 싹 지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 시장 괜찮았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뭐 메모리 네네. 쪽이 좀 안 좋았던 건데 오늘 밤에 여기 어떻게 좀 반등하는지 봐야 될 것 같네요. 내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시장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김장열 센터장님, 이건희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